네. 자, 청정산업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이번 60일에 실무수행 문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60일의 실무수행 문제는 정수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으로 출제를 했군요.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문제, FAT 1급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군요. 자, 영업부 직원 명함인쇄를 의뢰하고 제작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여러분 출금전표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위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자료 입력하고 영수증 수취명세서까지 작성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출금전표로 하시면서 명함인쇄비는 뭐로 개념 과목을 비용 처리하시느냐면은 아시죠?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 영업부 직원이므로 800번대 도서인쇄비로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자, 입력하십시오. 일반 전표 입력 1월 4일 출금 도서인쇄 826 엔터 해가지고 금액을 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수행과제 2번이 있죠. 영수증 수취명세서도 작성합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세 번째 줄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 0104 상호는 선우인쇄 상명 이선우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도 51개 사업자 등록번호는 1256 12346 거래금액은 5만원 구분에 해당되는 거 없죠. 개정 과목은 도서인쇄비 아까 사용했던 826이 되겠습니다. 저교에는 명함인쇄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을 눌러서 여기가 3건이 될 수 있도록 명세서 이 불러오기라는 요 단추 한번 눌러주시고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까지 해야 되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구입 및 매각 본사 영업부 업무용 본사 업무용 차량 그러니까 판매관리비라는 얘기입니다. 구입하면서 법령에 의한 공채를 액면금액으로 구입하고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 공채 매입 시 공정가치 26만원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26만원은 단기 매매증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만원은 뭐예요? 예, 법령에 의해서 액면가로 30만원에 샀으므로 4만원은 예, 업무용 차량 이 차량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부터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날짜는 2월 14일이죠. 이 문제 처음 해보는 문제가 아니죠. 네,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기업은행이 되고요. 금액이 30만원이죠.
그리고 이제 차변이 차량 운반구가 4만 원이 되고, 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이 공정가치로 2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정가치와 그 액면금액의 차이인 4만 원을 차량의 취득원가, 자산으로 잡아주면 된다. 다음 문제 보시면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입니다. 자료 설명. 자료는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삼성생명으로 자동 이체된 퇴직연금 이체 내역입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데 우리 회사는 좀 퇴직연금을 연금 계좌가 두 가지가 있군요. 급여형이 있고 기여형이 있습니다. 급여형은 자산으로 잡으면 됩니다. 기여형은 비용 처리합니다. 퇴직급여라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하면 돼요. 자,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삼성생명이니까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600만 원 먼저 이체를 대변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예금의 거래 날짜가 4월 12일이죠. 보통예금 거래 날짜 4월 12일 일반전표에다 입력합니다.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기업은행. 금액은 600만 원이고요. 자, 차변이 좀 복잡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삼성생명.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되고요. 300만 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자산이다. 여러분 배웠죠? 확정 기여형은 비용인데요. 사무직, 생산직, 비용은 코드가 달라요. 차변에 퇴직급여. 퇴직급여 800번대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사무직은 800번대로 합니다. 806번이죠. 금액이 150만원. 또 차변. 이번에는 생산직입니다. 506번. 아니 506이 아니네요. 예, 자 검색해 봐야 되겠네. 퇴직급여 508번이네요. 500번대 퇴직급여 508번입니다. 그게 150만원. 이렇게 비용 처리할 때는 사무직의 퇴직급여는 800번대로, 생산직의 퇴직급여는 500번대로 해서, 이건 500번대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라 제조원가 명세서에 제조경비로 들어가게 되고요. 800번대인 퇴직급여는 손익계산서에 판매관리비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문제 첫 번째 거 보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라. 자, 전자세금비단서 발급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코웨이 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회사는 주식회사 코웨이 산업에서 4월 10일 계약금 2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선수금 200만원이 있다는 거죠. 계약금 수령한 건 선수금,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습니다.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네, FAT 1급의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그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5월 15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5월 15일 매입 매출 전표 5월 15일 유형은 11번 유형이라는 거 잘 아실 거고, 온수 정수기 온수 정수기 수량 10 단가 60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코웨이 산업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우리가 발행할 수 있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맞습니다.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을 그대로 두고 세 번째 줄에 차변 선수금 259번 선수금이 200만원이 있었고요. 부채 감소 차변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103번 보통예금으로 얼마를 받았을까요? 네, 660에서 200을 뺀 460만원을 받았겠죠.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코드를 바꿔야 돼요. 국민은행 보통으로 바꾸고, 네, 바꿨는지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660만원으로 일치되는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입 매출 자료 전표는 끝났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요 5월 15일 거 조회해서 해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가셔서 5월 15일부터 5월 15일을 조회합니다. 엔터 3번 치시면 미전송된 거 나옵니다.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 매출 조회 눌러주시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또 한번 확인, 닫고 매입 매출 전표에서 조회하시게 되면 여기 분계 혼합을 클릭해 보면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FAT 1급에서도 충분히 연습했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문제는 FAT 1급에는 안 나오는 유형이죠. 자, TAT 2급에서 두 번째 문제로 항상 이게 나옵니다. 주식회사 웰스 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 단가를 13만원으로 기재했어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단가를 12만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단가를 잘못 기재하면 공급 가액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재사항 착오가 됩니다.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전송하셔 외상 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네. 자, 13만원으로 단가를 바꿔준다는 말은 공급가액을 고치는 문제가 됩니다. 기재사항 착오에 대한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6월 15일 매입 매출 전표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미니 정수기 거기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내역이 보여요. 분계는 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외상 분계를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외상 분계가 될 거고 마이너스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앞에 체크박스 체크를 하시고 저 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 단추를 누르죠. 그런 다음에 수정 사유에 1번 기재사항 착오 정정 엔터를 치면은 비고로 넘어오는데 공급 가액 및 세액 1번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서 확인 단추를 누르죠. 그러면은 수정분 2개가 2줄로 작성이 됩니다. 첫 번째 줄의 수정분은 전부 취소시키는 게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의 수정분은 제대로 된 단가를 넣어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날짜는 같은 날짜로 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을 눌러보죠. 참고사항을 눌러보면 기재사항,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라고 했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됩니다. 예,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하는 거니까 이 날짜 그대로 두면 돼요. 자, 품명에서 엔터 하시고 수량에다 100을 입력하고요. 단가를 13만원으로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1300만원에 130만원 입력이 됐을 거예요. 자, 확인 단추를 누르고 메인 매출 전표로 돌아오면은 2건이 입력됐다는 메시지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전자세금란이 비어 있습니다. 이걸 발행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분계가 일어나 가지고 전부 마이너스가 잘 처리됐습니다. 네, 분계가 이상 없는지 보신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라는 문제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회계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날짜가 6월 15일로 조회해야죠. 6월 15일부터 6월 15일로 엔터를 3번 쳐서 조회합니다. 자, 미전송된 거 2개가 보일 거예요. 하나를 체크하면 2개가 같이 체크가 됩니다. 체크하시고 위에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그러면 2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맨 첫째 줄에 보일 거고요. 밑에서 발행 누르면 됩니다. 확인.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단추 눌러서 로그인 단추 눌러주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를 누르면 2줄로 나타나죠. 계속 발행을 눌러주면 됩니다. 발행 확인을 확인 단추 눌러가면서 그리고 닫아주고 여기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하게 되면은 아까 비어 있었던 전자세금란이 모두 전자발행으로 채워집니다. 네,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 1, 2번은 이렇게 좀 순조로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FAT 1급 준비한 거에다가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문제 하나 더 나오고 있죠. 1, 2번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3, 4번은 이제 TAT 2급에만 나오는 부속 서류가 꽤 복잡한 그러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번 61회에 3번 문제는 무슨 문제를 냈느냐?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를 냈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 사업자는 대표적인 게 통조림 제조업 아니면 식당입니다. 네, 식당.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라고 문제를 냈는지. 자, 자료 1번에 돼지고기를 샀고요. 면세죠. 자료 2번에서는 배추를 샀습니다. 자료 3번에 현금 영수증 뭔가를 샀어요. 보리를 샀네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본 문제 하나요. 음식점업을 겸업 운영한다고 가정하라.
아래 자료는 음식점과 관련된 내역이다. 법인 음식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자료 1은 돼지고기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계산서. 계산서 매입으로 입력하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는 적요를 잘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돼지고기는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원재료죠.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라는 개정 과목에 적요 코드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적요를 잘 선택해 줍니다. 다음에 자료 2는 배추를 농민으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구입하고 수취한 농산물 거래 내역입니다. 라고 했는데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만 적용을 해줘요. 식당업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자료 3번은 미가공 농산물 보리 10가마니 현금으로 구입한 영수증이다. 네, 이거는 마트에서 산 거죠. 사업자한테 산 거니까 이건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자료 1번부터 개정 과목을 원재료로 처리하고 법인 음식점의 공제율은 106분의 6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서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다 고쳐주면 돼요. 단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자료 1부터 자료 3의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 매입세의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 외의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를 선택할 것. 아까 적요 그 얘기입니다. 네. 자, 1번을 먼저 합니다. 1번. 전표 입력하는 것이 1번이에요. 네. 그래서 1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순서를 요 자료 1번부터 순서대로 입력하죠. 자, 7월 10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7월 10일로 하시고 유형은 계산서 매입은 면세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53이죠. 53 유형 정확히 하셔야 돼요. 돼지고기라고 입력하시고 수량에다가 200 단가에다가 5만원 거래처 코드에는 공급자 온누리 온누로 검색하세요. 전자 계산서가 아니군요. 아니니까 이건 비워둡니다. 그냥 계산서는 종이 계산서라는 얘기. 자, 분계는 보니까 계산서 밑에 보니까 현금으로 영수했죠. 우리가 지급했다는 거예요. 1번 분계는 현금 분계입니다. 그러면 출금 전표 개정 과목은 원재료로 잘 됐습니다. 적요를 넣어줘야 돼요. 자, 적요 여기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의제 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의제 매입세액을 원재료에서 조금 이따 차감해주는 회계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6번 확인. 이걸 꼭 넣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자료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이건 받을 수 없는 건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원재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돼요. 자, 농산물 거래 내역의 납품일자는 7월 15일이죠. 그래서 일반 전표 날짜를 7월 15일로 해주시고 차변의 원재료 153번 거래처에는 이지웅이라고 간단하게 써주시고 적요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건 어차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가는 내용이 아니니까 원재료로 회계 처리만 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60만원. 이 원재료는 제조원가 명세서로 가게 됩니다. 대변에
대금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을 읽어보니까 납품 시 현금으로 결제했다. 대변에 101번 현금이네요. 네. 60만. 출금 전표로 한 줄로 작성해도 되고요. 이렇게 두 줄로 차변 대변 대체 전표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자료 3번은 현금 영수증이므로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는 7월 30일이죠. 7월 30일을 고치시고 유형이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 재화를 매입한 거니까 맨 끝에 있는 62번입니다. 현면이라고 하는 거죠. 유형이 62 현면. 분명에는 보리. 수량은 아까 자료 설명에 3번에 나와 있습니다. 10가만이니까 10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단가는 비워두세요. 자, 공급가액은 영수증, 현금 영수증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20만원. 거래처도 현금 영수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전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나는 전자세금 나는 비워둡니다. 현금 거래이므로 분계는 1번 현금 분계를 합니다. 출금 원재료. 자, 원재료의 적용 코드난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6번 의제 매입세 원재료 차감 확인해 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1번 문제를 수행했습니다. 다음 수행과제 2번은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라. 네, 가서 조회해보면 데이터는 넘어와 있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여기 있어요. 클릭하시고 기간은 과세기간 2기 예정기간으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7월부터 9월이 2기의 예정이죠. 이렇게 입력하면은 공급자 온누리농산과 하나로마트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온누리농산부터 여기 공제율을 식당은 106분의 6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걸 고쳐주세요. 그래야 의제 매입세액이 제대로 계산이 됩니다.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로 공제율을 고쳐주세요. 106분의 6. 예. 자, 그러면 두 건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합계를 보기 위해서 밑에 있는 이 화살표, 예,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개가 나타납니다. 69만 565 요 숫자를 여러분이 메모지에다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690565를 메모해 둬야 됩니다. 이것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원재료에서 차감해 가지고 690565를 회계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자, 메모하셨으면 저장 단추가 있으면 이걸 저장해 두면 되는 거고요. 저장 단추 없으므로 자동 저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를 이제 3번의 수행과제를 하겠습니다. 수행과제 3번. 의제매입세 공제 내역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그리고 저장해주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있죠.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작성합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이 어디에 반영됐느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69만 565원 이 안에. 자, 이걸 저장해 둡니다. 저기 상단에 있는 저장 단추 눌러서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면 돼요. 이렇게 차례대로 수행과제를 여기 있는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수행과제.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 입력에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공제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라. 원재료에서 빼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라. 어떤 금액을요? 아까 메모한 금액을. 자, 그러면 일반전표로 갑니다. 회계 처리를 또 위해서 일반전표로 갑니다. 9월 30일자로 회계 처리합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9월 30일로 날짜를 입력하시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적요를 넣는다면은 안 넣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여기 해당되는 게 없네요. 의제매입세액. 여기다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타자해줘. 금액은 아까 여러분 메모해 놓은 금액 있죠. 690565 엔터 하시고 대변에 원재료에서 차감해야죠. 원재료 153번 적요를 넣는다면은 6번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690565 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9월 30일자로. 그래서 원재료에서 차감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아까 우리가 계산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계산된 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과제 4번까지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자, 의제매입세 관련된 문제 61회에서 출제를 했군요. 자, 4번부터는 우리 내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퇴실 잘 찍어주세요.